안녕하십니까. 나는 간호사다 나간사의 진행을 맡은 혁혁이 손동혁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우리 간호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어린 시절 엄마 따라서 돈가스 사주에서 따라갔다가 따끔 주사 맞았던 기억.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제 큰 어른이 되어서도 병원 가기가 무서운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주사.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주사 중에 주사, 정맥 주사 전문 용어로요, IV를 잘 놓는 간호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자칭 주사 잘 놓는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예, 한번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내과 병동 간호사 유혜영입니다. 너무 짧고 굵으신데요. 뭐 어떤 근무를 하시고 뭐 연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연차는 많습니다. 20년 차고요. 오, 정말 눈 감고 던질 때 젊을 때는 꼽았습니다. 바로. 진짜 그게 돼요? 눈 감고 주사를 놓는 게? MC 선생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대단하신데요. 두 번째 분은? 네. 안녕하십니까. 내과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사 잘 놓는다고 선정돼서 오신 거잖아요. 네. 여기는 눈 감고 주사 놓는데요. 저는 이제 눈 감고 이제 주사 놓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놓는 주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걸 가장? 정맥 주사? 정맥 주사도 아직까지는 제일 또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그걸 이제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한 번씩 예방 접종처럼 피하 주사, 근육 주사나 뭐 피하 주사, 뭐 이런 주사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주사는 다 잘 놓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분도 포스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던지면 꽂힌다. 내 눈에만 걸려라. 주사실 10년차 간호사 오진숙입니다. 와, 이거 지금 이제 20년 차시고 네. 여기는 저도 10년. 10년. 저는 주사실이 10년. 그럼 토탈. 토탈 20년 이상은 세지 않습니다. 와, 연차가 어마어마하시네요. 아니 주사 놓는 본인만의 뭐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만의 손기술, 뛰어난 감각, 감각. 그게 좀 필요한가요, 주사 놓을 때? 플러스 제일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죠. 노력이요? 그렇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예. 연습하고, 네, 그리고 연구하고. 네네.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호. 그 옆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홍일점, 청일점이시네요. 유일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주사 잘 놓는다고 지금 뽑히셨는데 네. 저는 또 우리 여성 간호사분들이 많이 놓는 거 봤는데 남성 간호사가 가능한가요? 주사는 뭐 성별 가리지 않고 예.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따로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피하라 말해주세요. 자기가 잘 놓는다고. 저는 보이는 거는 거의 다 잘 놓을 수 있고요. 예. 안 보이는 건 이제 감으로 해서 거의 다 넣는.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혈관 찾아. 혈관이 안 보이는 곳에도 잘 찾아가지고 그런 걸 또 잘 놓으시고. 네. 그래서 다 특징이 좀 있으시네요. 우리 간호사분들로. 자, 그럼 일단 정맥 주사라고 저는 얼추 들어놓고 봤는데 주사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종류가 좀 있습니까, 주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정맥 주사. 우리가 수액 맞을 때 보통 혈관을 찾아서 놓는 게 정맥 주사고요. 네. 그다음에 엉덩이 쪽에 맞는 근육 주사. 그리고 예방 접종 맞을 때 저희가 근육 주사도 있고 피하 주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항생제 같은 거 맞을 때 피내 주사에서 감인 반응을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네. 그거 할 때 주사에서 4가지 종류를 해서 보통 간호사들은 많이 다 시행을 합니다. 이게 엉덩이라든지 네, 그렇죠. 여기 링겔, 영양제, 뭐 여기 불주사. 네, 너무 옛날 사람이라. 예, 맞습니다. 옛날 사람. 요즘 불주사 없습니다. 불주사 없죠. 진짜요? 머리 다 맞았는데? 불주사라고 칭하는 게 예전 옛날 사람이죠. 그럼 네네. 이제 이를 바뀌어가지고 그쵸. 어떤 결핵 예방 접종을 기존에는 불주사라고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보니까.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는 저랑 비슷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혼자 빠지면 안 돼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크게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남자 간호사님께서 질문 좀 드릴 거 싶은데 정맥 주사는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일반 주사랑? 근육 주사나 피하 주사나 이런 거는 이제 시행해야 되는 위치나 이런 것만 알면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데 네.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해야 할 때 뭐 혈관 상태든가 아니면은 이게 탄성도나 이런 게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하는 간호사들이 많아요. 그럼 주로 이제 네 분은 지금 계속 주사 놓으시는 겁니까? 그쵸? 아니면 이제 좀 연차가 됐으니까 뭐 양보를 한다든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연차가 먼저 시도해서 예. 안 되는 부분을 커버치 주는 경우가 많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쪽 그리고 뭐 안 되지 않더라도 어려운 경우 오. 딱 봐도 이분은 힘들 것 같다. 예.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일단 먼저 가는 순서죠. 딱 사람을 봤을 때 느껴지시나요? 그냥 팔만 봐도 느낌이 오죠. 그리고 건강 상태 뭐 예. 이런 것도 보면 바로 그다음에 뭐 연세,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니 저희 지금 제작진이 여러 명 있는데 어때요? 저희 제작진은 저도 어떻고? 일단 어려운 분이 두 분 계시긴 하지만 저희는 판단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도 느끼실 겁니다. 많이 건강하시잖아요, 지금 두 분이. 아무래도 체격 좀 있고. 그렇죠. 예. 어. 살이 이렇게 막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열악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잘 찾는다고 했고요. 세 분은 어떻게 찾으세요, 그 혈관을? 보이는 혈관은 솔직히 간호사라면 기본적인 건 했던 분들이면 다 금방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안 보이는 거는 보통 게 감각으로 아까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거든요. 감각으로 해서 혈관의 탄력성을 보게 돼 있는데 이제 보통 제가 연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실습생이라든지 네. 병동에 신규 간호사들이 오면 가르쳐 주는 게 항상 손끝의 감각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남녀노소가 다 틀립니다. 애기들도 틀리고 어허. 여자 남자도 틀리고 어르신들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손끝의 감각을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니켓실에서 고무줄이 있어요. 네네. 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옛날 기저귀 고무줄처럼 알죠. 노란 색깔. 노란 색깔. 그걸 이렇게 탁 묶고 난 다음에 만져지는 손끝의 감각으로 보이지 않는 혈관을 찾아내거든요. 옛날에 그런 장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맞아요.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전기 해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묶고 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네. 후에 한번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그나저나 우리 두 번째 계신 분은 옆에 우리 선배님들이 막 얘기를 해주시니까 약간 경쟁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많이 긴장되시나 보네요. 네, 긴장도 많이 되고. 네. 그럼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양기표 선배님들. 오늘 네. 잘못했는데 한마디씩 하세요. 선배님 잘못했드립니다. 오냐? 옆에 선배님 섭섭하십니다. 오냐? 네. 다들 이렇게 화목하네요. 네네네. 네, 나는 간호사다, 나간사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맥 주사를 잘 놓는 법이 있을 텐데 본인들만의 그런 꿀팁들, 방법들 먼저 좀 알려주실까요? 환자분 토니켓을 묶고 이제 혈관 이제 환자분들한테 뭐 주먹 줬다 폈다 해달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아무래도 혈관에 이제 혈액이 조금 쌓이면 이제 혈관이 아무래도 통통해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도 많고 좀 안 나온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탁 치면은 살짝 더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때 이제 넣는 경우도 아마 다시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비슷한 네.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저 궁금한 게 왜 주먹을 줬다 폈다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이게 묶으면은 이제 정맥 혈류만 조금 돌아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동맥으로 이제 순환하고 있던 게 이제 조금 쌓일 수 있게 이게 좀 순환될 수 순환될 수 있게, 있게 해서 이게 움직여주는 거구나. 그럼 좀 일단 거의 교과서 같은 답변해 주셨고 우리 세 분 중에 정말 나만의 약간 팁이 있다. 이 방송 보고 간호사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간호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맥 주사는 이렇게 해야 잘 놓는다. 저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행위잖아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고 네. 자기 스킬을 발휘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분위기라든지 환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킬의 이런 발휘가 50%가 100%가 될 수 있느냐 50%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좋게 라뽀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간호학에서. 네. 그런 라뽀를 먼저 형성을 잘 해주시고 거기에서 오는 우리가 또 스스로의 자신감이 있었을 때 네. 최대치로 자기의 스킬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오면 환자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친절하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에게 먼저 호감을 느낄 수 있게끔 예. 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머지 분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말씀 이어가시죠. 그러니까 환자가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한번 맡겨도 되겠구나. 근데 살짝 그런 말이. 무서운데요. 저는 선생님한테 죄송해요. 카리스마가 맞아요. 남다르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이런 꿀팁 자신감 네. 맞습니까? 어때요?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자신감부터 좀 그런 게 없으면 좀 실패할 확률도 되게 크고 환자분도 역시도 아예 딱 인상을 또 가지시는 것도 아예 그냥 얘는 그냥 뭐 초짜구나 뭐 이런 것부터 생각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게끔 저도 처음부터 이제 상냥하게 다가가서 좀 긴장도 하는 모습도 안 보여드리고 또 아예 가기 전에도 아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환자 곁에 다가가서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겠다 설명도 똑부러지게 하면은 환자분도 또 믿고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 좀 실패 확률 같은 것도 예.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병원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실패를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 이런 있는지 몰랐어요. 어. 이렇게 이 주사도 실패를 할 수도 네. 있고 또 약간 좀 초짜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간호사분들께서. 네. 그럼 다들 초짜 경험은 있으실 텐데 예, 그때 한번 추억을 좀만 되새겨가지고 어떠셨는지 초짜 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새내기 때 새내기 때 어떠셨어요? 새내기 때부터 잘났던 것 같습니다. 새내기나 아니 그럴 수 있죠. 아까 자신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진짜 자신감이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고 포커페이스 유지를 조금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를 줄 때 솔직히 속으로는 너무 긴장이 되고 네. 두근두근거리고 손도 떨리긴 하는데 이게 환자분들한테 들키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초짜다, 신입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얼굴 표정 없이 탁 찔렀는데 아니다라는 느낌이 살짝 와도 와요? 아닌 척하면서 그냥 한 번 더 살짝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환자분한테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진 않으세요? 막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해가면서 예. 그러면서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난 정말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고 능숙하다 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신규 때부터 그렇게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좀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네요. 그 플랜 A, B를 생각하면서 그쵸. 아니 어떻게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초짜 때. 저는 사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정말 미수가 우리 일반적으로 왜 정말 그 10달을 못 채우고 나온 애기들 정말 작은 애기들의 혈관부터 시작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신입일 때는 기회를 많이 주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는. 위험할 수도 그쵸. 있으니까.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한번 받기가 되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한번 실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애기들한테 내가 이렇게 더 아프게 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더 배우려고 노력을 더 많이 했었고요. 위에 선배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상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때 네네. 어디 가서 다들 그렇게 그 실책을 하고 우세요? 집에 본인들만의 가는 스팟이 길.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 화장실. 네, 화장실. 거기는 눈물이 화장실이네요. 화장실. 예, 여러 면들이 거기서 다 우아하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뭐 실패 경험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초짜 때는? 저도 처럼 신규 때 이제 제가 조금 들어 보여서 약간 그런 신규 그런 느낌은 잘 못 받으셨는지 그리고 실패도 잘 안 해봐서 아직까지는 네. 탄탄대로를 달리셨네요.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그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원숭이도 잘 나가다 나무에 떨어지는 그렇죠.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떨어졌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라고 한번 해주세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항상. 자신감도 있지만. 아니 우리 두 번째 계신 간호사분께서는 혹시 처음 때, 우리 초짜 때 추억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신규 때는 진짜 뭐 선배님들이 뭐 여기저기 해라 막 알려주고 해도 눈에 이렇게 보여서 제가 좀 찔러도 막 다 터지고 또 찌르면서 바늘도 같이 빠지는 경험도 되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저도 당황하게 되고 또 환자는 환자대로 또 놀라고 또 그런 신뢰감도 조금 없어지고 해서 그때의 기억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씩 또 주사 놓을 때나 좀
이렇게 좀 바늘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 때는 또 환자분들한테도 주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잘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때는 그랬다. 네, 지금 네. 뭐 처감청이죠? 네, 지금은 뭐 아무래도 연차도 쌓이고 그런 예. 주사 놓는 위치라든지 뭐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 보이는 혈관도 찾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스킬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뭐 두렵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죠. 네. 네, 정말 주사를 좀 나아본다, 주사를 잘 놓는다 하시는 네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정맥 주사가 뭐 팔, 손등, 뭐 발, 뭐 이런 데 놓는다고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부위별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 좀 있을까요? 솔직히 팔을 제일 많이 쓰긴 하거든요. 쓰긴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쪽 부분 혈관이 굵기는 하지만 손목 쪽에 여기는 신경이 약간 표면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탁 찔렀을 때 환자분이 찌릿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예.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정말 근데 혈관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주의를 조금 준다는 거. 아, 여기도 원래는 그쵸. 없는. 놓을 수는 있어요. 혈관만 아. 보이는 혈관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놓을 수는 있는데 아, 뭐 혈관만 보면 다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놓을 수 있어요. 놓을 수 있는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발 같은 경우나 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접히는 부위 아하.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정확한 용량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네. 접히는 부분이 되다 보면 용량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근데 만약에 없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없다면 거기라도 들어가야 되지만 최대한 환자분이 편한 위치, 핸드폰을 가지고 놀아도 걸리적거리지 않는 위치를 우선적으로 저희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본인들만의 그 주의하는 점이 있으시네요. 네. 그럼 신입 간호사들은 딱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왜냐면 그쪽에 요쪽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혈관이 상당히 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찌르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데, 그 감각이라든지 그 스킬이 제대로 없는 경우에 찔러버리면 정말 신경을 많이 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신입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간호사분들께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 저처럼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맥 주사를 맞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의할 점이 막 움직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간호사 말을 잘 들어주시면 돼요. 네. 뭐니 해도 네. 간호사 말을 들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와서 먼저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세요, 환자분들이. 저는 이쪽 팔은 안 돼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병원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를 낳아야 합니다. 뭐 이런 걸 먼저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네.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저희가 또 놓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환자한테는 또 그게 또 오히려 더 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또 우리가 환자를 편안하게 하듯이 환자 또한 간호사를 좀 편안하게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다 배우신 분들이고, 다 놓을 만큼 놓으신 분들이고, 다 스스로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자 몸을 내 몸같이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또 정맥주사 잘 놓는 분들 이야기 좀 듣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좀 궁금한 게 혈관을 찾기 힘든 환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사진을 말씀드렸던 뭐 체구가 좀 있고, 예. 뭐 또 다른 특징이 좀 있을까요? 하기 쉬운 찾기 힘든. 찾기 힘든 분들은 거의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이신 분들은 당연히 찾기가 좀 힘드시고, 네. 그 조금 연세 있으시면서 약간 운동 안 하시는 분들도 거의 좀 없으시거든요. 표면적으로도 거의 안 보이시고. 그러면 저 고령을 드신 뭐 환자라든지 비만 뭐 이런 분들 다 해당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뭐 추가로 하자면 솔직히 타투 있는 분도 솔직히 힘듭니다. 그럼요. 이게 뭐 혈관인지 색깔이 그러니까 비슷하다 보니까. 팔에 이렇게 쫙 하나 깔고 나오시면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정형외과에서 근무할 때도 네. 타투가 쫙 있으신 분이신데 흉터를 남기지 말고 나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흉터요? 그쵸. 흉터 안 남잖아요. 바늘을 이렇게 딱 찌르고 나면 간혹 이제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예. 딱지가 앉듯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조차 남기지 말아달라. 이건 예술이다. 그 예술이 아주 몸소 깃드신 분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솔직히 저희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아, 그런 거면 또 환자분이 좀 실수하시는 거다, 맞죠? 간호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릴리스한 상태에서 나야 주사를 잘 놓는 건데, 근데 아까 사전에 오늘 저한테 주사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방송국에서 주사를 놓으면 많이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거 큰일 났네. 극복하고 잘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아, 뭐 수준 프로시니까 다들 그렇습니다. 추위 한번 제가 한번 나와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이 정맥 주사 때문에 이걸 잘 못 놓아서 간호사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이거 사실인가요? 그러진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솔직히. 어. 그러니까 우리가 포비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황장애처럼 뭔가 하나에 대해서 억압을 받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간호사들이 한번 아이브를 했는데 환자가 본인한테 막 다다다다닥 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서 한번 충격을 받고 하다 보면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손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식은땀을 흘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랑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가 제 천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후배들 중에서.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음. 시대에는 진짜 사람이 되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화도 내고 이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환자들이. 네. 지금 뭐 100% 지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나 보네요, 우리는. 아, 제가 근무한 데서는 아직 그렇게 퇴소한 분들은 중환자실이지 없어가지고. 않습니까? 아예 병동마다 약간 특이점이 있네요. 그렇죠. 아, 지금 중환자실 계시고 네. 주사실? 주사실 계시고 그러면 매일 오시겠네요. 그쵸. 거의. 방금 뭐 이 촬영 전에도 늘 뭐 하는 거죠. 아, 주사 그냥 일상이시네요. 그죠, 일상이죠. 예. 저도 병동에서 환자분들 주사 매일 관리하고 또 처치하고 있어서 예. 매일 오기 전에도 계속 하고 계속 네네. 놓으시는 거고요. 마찬가지시고. 그렇죠. 그럼 하루에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주사를 놓으신 거예요? 하루에 네. 주사실은 사실 오시는 분 자체가 100명에서 200명이기 때문에 그중에 혈관 주사 맞는 분은 뭐 6, 70명 정도는 매일 놓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가 제일 많은 거다, 주사실이. 뭐 건수로 치면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건수당 뭐 돈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유, 없습니다. 아니, 그럼 주사를 놓으시면서 뭐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있으신지, 뭐 손목이 뭐 간절히 좀 아프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허리가 제일 아픕니다. 계속 서서 놓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숙이고 놓죠. 환자분은 침대에 누워 있고 우리는 네. 허리를 숙이고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착 만약에 정말 혈관이 좋으면 그냥 이렇게 탁 꽂고 나오면 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조금 팔을 이렇게 뒤적뒤적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탁 일어날 때 아이고 허리야 이 얘기가 나와요. 아하. 솔직히 진짜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리가. 아니, 그럴 때일수록 좀 운동도 하시고 하셔야 되겠다. 그쵸. 본인 몸이 일단 더 중요하니까요. 일단 소중하죠. 환자분도 중요하지만. 어떠세요? 좀 힘든 점 없으세요? 주사 많이 놓으면서? 저는 아직까지 힘든 것보다는 이제 뭐 혈관을 잘 찾아서 뭐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런 치료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힘든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맞네요. 네. 괜찮으십니까? 저도 뭐 이렇게 재밌는 일이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긴 한데 일단은 매일 알코올을 이제 너무 만지고 있다 보니까 주사실에 있으면 계속 주사만 넣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솜을 정말 많이 만지게 되면 스킨이 벗겨져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손에 장갑을 끼고 왔는데 저도 몰랐는데 지금 끼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게 스킨이 벗겨지다 보니까 이 벗겨지는 손에 또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또 저희가 주사 놓는 데 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또 쓰게 되더라고요. 아하. 또 여자 손인데 이왕이면 네. 좀 이쁘고 고운 손이고 싶은데 거칠고 알코올 때문에 늘 벗겨져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죠? 속상하다. 맞죠? 속상하죠.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직업병이네. 그렇지만 좋은 게 더 많아요. 예. 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아무래도 허리가 제 남자 허리가 생명입니다. 네, 관리 잘하셔야 조심해야죠. 네. 예. 자, 이렇게 네 분의 이제 정맥 주사에 관련돼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도 이제 이분들은 계속 달려가고 있지만 과거가 있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질문 좀 있습니다. 간호대학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때 그 시절 돌아가서 실습 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떻게 좀 있을까요? 간호대학 시절에.
뭐 먼저 저 먼저 말씀하세요. 얘기할까요? 네네, 근데 저는 실습을 잘 갔습니다. 정말 실습지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실습을 잘 갔고 갈 때마다 설명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건 정말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건 수술장에 딱 들어갔는데 간암 환자분을 개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개복을 하셨고 위 천공되어 있는 것도 보여주셨는데 네. 그분은 결국 사망하긴 하셨지만 그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나간 실습장 중에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머릿속에 이게 간암이구나, 간암이 진행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도 눈으로 직접 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습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경험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많았고 정신과 실습할 때도 솔직히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느낀 점이 조금 많았고요. 그러니까 실습지가 좀 중요했던 느낌? 아니 이게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눈가에 촉촉해지는 거 보니까 맞아요. 뭔가 스토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좀 꺼내고 싶은데 우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제가 실습 때도 그런 걸 많이 봤지만 처음 신규 때 네. 입사했던 병원에서 제가 중환자실, 그러니까 준중환자실죠. 서브 ICU라고 하는 곳을 끼고 있는 내과 병동에서 전 내과 경력이 거의 20년 가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내과 병동에서만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진짜 다 기억에 남기는 하거든요. 너무 어린 신규였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질 않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을 직접 다 봤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었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뭐였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주제랑 맞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조금 고약한 선배를 만나서 사망하시는 분의 몸을 닦아준 적이 있어요. 몸을 닦아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장의사들이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데 이게 보호자분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신 거예요. 환자분이 살아계실 때 너무 좋아했던 내복이다. 이걸 꼭 입혀드리고 싶다라고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하다가 닦아드렸어요. 근데 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었지만 선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비록 그 선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닦아드리면서 그 내복을 입혀드렸을 때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남긴 하거든요. 저는 못하겠어요. 진짜. 힘듭니다.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힘드시겠다. 하지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 있는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혹시 우리 뒤에 계시는 간호사분께서는 혹시 간호대학에 에피소드 하나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게?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는 실습했을 때 좀 신생아실에 이제 실습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이제 뭐 그 동기들이나 뭐 친구들은 이제 아기 소리를 되게 듣는 게 싫어해가지고 실습하는 걸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네. 저는 뭐 아기도 좋아하고 아기가 뭐 울고 이런 소리도 막 거슬리거나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좀 재밌게 실습을 했어서 또 저 첫 이제 입사를 할 때 신생아실을 이제 1순위로 해가지고 또 다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또 일을 하니까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만족하시죠? 뭐 간호사 그때는 생활을? 네네 해도 쭉 이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떠십니까? 저는 에피소드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산부인과 병동에 실습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게 할머니 한 분이 외래로 직접 내려가서 네. 진찰을 받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산부인과를 내려갔는데 네. 이제 산부인과 여자분들은 이제 그 내진 진찰하는 위에 올라가려면은 옷을 치마를 입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속옷을 다 네. 탈의해야지만 저희가 안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할머니 옷을 갈아입히고 와라. 그 안에까지 옷을 싹 다 벗기고 치마를 입고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옆에 가서 제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드렸죠. 할머니 옷을 싹 다 탈의하시고 속옷까지 다 벗으시고 치마만 입고 나오시면 돼요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좀 도와드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아래 위로 옷을 전부 탈의한 상태로 그 치마를 탑으로 이렇게 원피스처럼 이쁘게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할머니께서 원피스 탑으로 이렇게 곱게 하고 나오셔가지고 어머니 다시 들어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갈아입힌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제 저만의 네네. 에피소드로 남고 있습니다. 아, 또 네네. 재미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약간 좀 민망하기도 네, 하고 민망하기도 제가 하고. 도와드렸어야 예, 했는데 예. 내가 설명이 부족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거 다 경험이시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 가면 탈의한다면 하의만 탈의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인지 하리인지를 네네. 모르기 때문에 모노로서 탈의하더라고요. 야, 설명의 중요성을 정말 느꼈죠. 맞아요. 또 할머니들은 또 탈이라고 하면 탈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실 수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우리 간호사분들께서 경험을 충분히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뭐 간호사 우리 실습 때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저는 그 응급실에서 그 4학년 마지막 실습하는데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실습하면서 그때는 이제 응급실 안에도 꽉 차 있고 네. 밖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거의 많은 상태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실습할 때 좀 이렇게 데리고 다녀주시던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좀 그 아이브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좀 혈관 좋으신 분들 해가지고 조금 기회를 좀 많이 주셨죠. 그때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하기 좀 수월한 것 같기도 한 거 있고요. 오, 그 신입 때 그렇게 막 줄 수가 잘 없는데 거기는 많이 줬나 보네요. 아마 좀 나와봐라. 바쁘고 그랬는데 라인을 잘 타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맞아.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예. 있죠. 야,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처음에 환자 팔에 나왔던 주사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서 기억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되새겨 보시고, 자, 내가 처음 딱 간호사 됐을 때 처음 주사 나왔던 정맥 주사 나왔던 혹시 환자분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진짜요? 저기 보실까요? 예, 없습니다. 예,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첫 부임 한 곳에서 놓은 게 제가 18게이지에서 제일 굵은 바늘이거든요. 수술용 바늘. 오. 제일 굵은 바늘.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가 내과병동에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수액량이 많다 보니까 네. 작은 거는 힘들어요. 혈관을 오. 유지를 못해서 굵은 바늘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환자분들 조금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네. 아프신 분들을 최대한 안 아프게 한 번에 잘라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긴 한데 네. 그게 기억에 남아요. 어떤 환자분, 특정된 환자분 한 분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했던 일들. 제일 처음 들었던 바늘은 18게이지 수술용 바늘. 와, 아니 근데 하고 많은 바늘 중에 처음 든 게 이게 바늘이 크기에 따라서 어렵습니까? 놓는 게 그렇죠. 얇은 게 더 쉽죠. 쉽습니다. 네. 두꺼운 게. 두꺼운 게 더 어렵죠. 혈관도 더 크고 정확한 혈관을 놔야 되거든요. 두껍기도 하지만 길이도 길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 주사 바늘도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나 그 느낌이 너무 이상해. 맞고 끝이면 되는데 뭔가 계속 움직이는 게 맞아. 느껴지고 쭉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예. 아니 기억나세요? 처음 내가 딱 환자의 정맥 주사 놨던 분? 저는 이제 첫 발령이 신생아실이었다 보니까 딱 저는 들었던 바늘이 나비 바늘이라고 나비 모양으로 생긴 바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몸에 보온이 조금 되고 하면 아기들도 신생아들도 이제 혈관도 보이고 하는데 그 아기도 이제 갑자기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입원하자고 이제 지시가 내려져서 네, 수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딱 첫 신입이고 첫 바늘이다 보니까 아직 경험도 없고 해서 옆에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도와주시면서 이제 찔러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네. 그때 성공하셨어요? 그때 수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지도하에 아기가 처음에 이제 태어나면 몸도 너무 차갑고 하니까 이제 보온기 안에 이제 보온을 충분히 하고 하니까 또 혈관도 엄청 미세하게 가늘고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생명이 또 이렇게 신기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이제 그 친구가 초등학생일 텐데 네.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 기억나요?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때 너무 저도 신규였고 네. 네, 첫 이제 바늘을 잡았던 그 순간이어서 뭐 성별도 뭐 남자약이었는지 여자약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도 하고. 그 친구에게 해줬으면 말이 있어요. 뭐 보고 있을 뭐 그때 10년 전 아기
뭐 지금은 뭐 건강하게 잘하고 있지만 이제 건강 관리 이제 잘 하면서 이제 쑥쑥 갔으면 좋겠어. 건강해 한번 건강해. 건강해.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계신 간호사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도 신생아 중환자실이어서 사실 어떤 막 기억은 잘 없어요. 일단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너무 많이 긴장됐던 것 같고 예. 손을 정말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고 사실 아기들을 놓을 때는 아기들 보호자가 옆에서 그런 신생아 중환자실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들도 아직은 뭐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조금 덜하기는 해요. 실패했다고 얘들이 우리한테 뭐라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 엄마가 부모님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어른들을 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는데 그게 한 5, 6년 차가 지나서 제가 이제 어른들을 놓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어른들을 놓을 때는 어른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이 눈으로 쳐다보면서 한 번만에 해라라고 쳐다보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네. 이 스킬이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는데 또 제가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는 분만실이 같이 있었는데 분만 때문에 수술 준비를 하는 아. 경우가 그분을 제가 처음으로 넣게 됐어요. 네. 3번을 찔렀죠. 어이구야. 어떡하냐. 그것도 붉은 바늘을.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선생님이 혈관을 찾아주셨죠. 못 찾아서. 그 배도 아픈데 진통이 환자가 찾았다고요? 그게 제 선배잖아요. 배가 아픈데도 여기 찔러 어이. 여기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네네. 예,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나눌 정도로 예, 내가 니를 키웠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거든요. 아,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고요. 네네네. 오. 네, 그래서 그럼 선배님 여기서 한마디 하세요. 아 선배님 그 선배님이 정말 주사를 잘 놓으셨거든요. 애기들한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거의 그 선생님이 신일 존재로 신적인 존재일 정도로 잘 놓으셨는데 이건 내가 더 잘할걸요? 아, 네 보고 싶어요. 조만간 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간호사 선생님들 다 에피소드가 다 있네요. 저 우리 남자 간호사 선생님도 어떤 에피소드가 또 있는지 첫 환자. 저는 첫 IV 한 게 저 예. 이제 저녁 근무 이제 나이트번 근무할 때 이제 아무래도 그 환자분들이 중환자실 오면은 이제 주변에 옆에 보호자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한 번씩 선망 증상이 오시면서 네. 이렇게 몸에 있는 걸 뜯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피 좀 흐른 것도 닦고 이렇게 하고 정리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때가 조금 바쁜 시간대였어가지고 그 다른 선배님들은 이제 다른 환자들 보러 가시고 이제 그 환자분 제가 주사 놔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잘 나왔던 기억이에요? 그 아무래도 저희가 그 조금 굵은 바늘을 써야 되는 중환자실에서 아무래도 굵은 바늘로 저희는 혈관 IV 유지하기 때문에 거의 20게이지 아니면 18게이지 그걸로 이제 유지하기 때문에 그때는 20게이지로. 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처음에 좀 세게 컸네요. 다 굵은 바늘로 시작하셨네. 나비 바늘. 네, 반성하세요. 네, 굵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분들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신입 간호사 시절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간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간호사가 되려면.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간호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가짐. 다 내 가족 같고 이런 거는 다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가실 텐데, 네. 그 아무래도 환자분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불편한 게 많고 한데 아무래도 저희 간호사들 뭐 뛰어다니고 이러면은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약간 미안해서 말도 안 하시고 이러니까 되도록이면은 환자분 입장에서 그 어디가 불편하실지 또 어디가 아플지 또 뭘 필요할지를 생각하면서 전 일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해드리면은 또 고맙다고도 해주시고 그 마음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명받았던 환자가 우리 계십니까? 뭐 선물을 줬다든지, 편지를 썼다든지. 선물을 받을 수는 없고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 중환자실에서 나가시는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많이 회복돼서 나가시긴 하는데 이제 환자분보다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 같은 것도 주시고 뭐 간략하게 과자 같은 거 네, 그런 주시고. 것도
일단은 그 간호사로서는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내 가족처럼 그냥 그렇게 대해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뭐 환자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저분들이 우리 가족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정말 많이 입장을 바꿔가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나가는데 저희는 이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봉사고 맞아. 그러면서 돈도 버리는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긴 하지만 보람은 정말 많이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면 그냥 힘들더라도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극복 차승원이 극복 이거 알아요? 한번 해주실래요? 극복 네, 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간호사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희도 아무래도 감정 노동도 하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 보면 좀 뭐 힘든 상황도 있고 좀 욱하는 상황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지면 우리 정신적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감정 조절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컨트롤하세요? 정말 복잡할 때 마인드 컨트롤을? 저는 근데 뭐 복잡하다고도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힘든 적도 없어요? 뭐 그렇게? 힘들다기보다는 괴롭혀드려요? 선배님들 괴롭히세요? 뭐 괴롭혀도 네. 저는 그냥 약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그런 거 아니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막 이 표정이, 양념 표정이, 얘 봐라. 이게 좋은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본인들만 잘하면 되죠. 환자들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가짐? 뭐 아까 쭉 얘기하셨는데 봉사, 희생 이게 요즘 젊은 간호사들한테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맞지. 네. 너네들 봉사 정신 있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이거는 아무튼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호사라는. 나는 간호사다. 너네들 비행기 탈 때 직업 적지 않아? 널스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맞아. 너네들은 당당하게 널스라고 적고 응급 상황에 살 때 너네들은 뛰쳐나갈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져라.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희생해라, 봉사해라. 그거는 나이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신규 때는 없던 게 3년대 때는 조금 더 환자를 생각하고 조금 더 배려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걸 강요를 받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지금 선생들한테는 그것보다는 그냥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맞아요. 요즘 또 MZ 세대들이 간호사가 되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만나보니까요 다들 애정이 많더라고요. 간호사. 그래서 많이 이뻐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저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들이 언젠지 좀 궁금해요. 이 간호업을 좀 10년, 20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길게 하는 뭐 뿌듯한 순간 여기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내가 이 간호사를 포기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죠. 정말 힘드신 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나와서 그냥 집에 가실 때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나와서 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연차가 올라가면서 밑에 후배들이 저를 따라 열심히 올라올 때 그때 조금 뿌듯하고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 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요? 선생님 간호사분이시죠? 이러게 예.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지역에 재난이 있다면 선생님을 콜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게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현재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고 몇 년 정도의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자기네들을 선별을 해서 지역에 재난이 있다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콜할 수 있는 명단을 작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선생님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유일하네. 그 동에서 최초래요. 최고다. 그래서 너무 뿌듯한 느낌? 나 간호사에서 이런 전화도 받네? 약간
그래서 유일하게 딱 한 명 있는 거니까 그 동네에서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저는 뿌듯하게 그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그 얘기 다 전달해 주셨어요, 벌써. 뿌듯해. 다들 지금 자신감, 자부심 풍성이잖아요. 네. 어떨 때 가장 뿌듯해요? 저도 역시 환자들이 치료 경과가 잘 돼서 이제 퇴원하실 때 이제 간호사님들 덕분에 이제 치료 잘 받고 퇴원한다고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참 진짜 너무 마음에도 와닿을 때도 있고, 뭐 저도 그 환자분들 계셨을 때 뭐 큰 행위 같은 건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 해드리고 뭐 이렇게 좀 다 들어드리고 했던 것 뿐인데 네. 그래도 너무 또 감사하다고 하면 좀 뭔가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딱. 네네. 칭찬 한마디. 맞아, 맞아. 네. 뿌듯한 순간. 뭐 하는 일이 일단 주사실이기 때문에 네. 여러 군데에서 다 이렇게 시도를 해도 안 됐던 분들이 제가 해서 이렇게 성공을 주사를 놓고 치료가 이어질 때 사실 뿌듯하고 네. 예, 자신감 뿜뿜하고 그런 아하.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을 이제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 정말 가족처럼 네. 우리 간호사 때문에 내가 여기 온다. 우리 간호사 손맛 보러 온다. 다른 병원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제가 이제 일하는 동안 육아휴직도 하고 왔는데 그동안에 또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도 다들 알고 계시고 와서도 이제 또 자주 와야지 의사 선생님 만나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애기까지 막 챙겨주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보람을 느끼죠. 네. 뿌듯하고.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저 이제 거의 전 일이 나이트 때 있네요. 나이트 근무할 때 이제 시작할 때 환자가 안 좋아서 오게 됐는데 이제 밤새 힘들게 환자분 계속 경과 관찰하면서 그 아침에 이제 의사 선생님도 계속 이제 연락하면서 이제 아침까지 잘 넘겨드리고 이제 환자분이 아침에 응급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 수술하고 바로 이제 경과가 좋아서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일반 병원 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환자분 경과가 엄청 갑자기 좋아지면은 그때 기분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뿌듯한 순간을 다 듣다 보니까 다 환자가 완쾌해서 나갔을 때 그때 가장 뿌듯하신 거네요. 그렇죠.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우리 간호사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퇴원하실 때 꼭 한마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이분들의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네, 계획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마음으로 조금 더 끝까지 해보겠다 이거죠. 환자들을 입장을 좀 바꿔서 저분들이 마음이 아픈 분들이고 몸이 아픈 분들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드려야 되겠다. 내가 저분 더 많이 웃어드려야 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네. 다 같이 웃어주세요. 이번 카메라 보시면서 환자분들 많이 나으세요. 많이 나오세요. 이렇게 네. 앞으로 친절하게. 네. 저는 이제 저도 그 선배님들한테 많은 조언도 듣고 이제 많이 이제 배우기도 했었던 것처럼 이제 후배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실력 향상이 조금 될 수 있도록 서포트 같은 것도 좀 잘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뭐 욕심이 있다면 뭐 연미혜 간호사도 참 잘하더라. 약간 이런 칭찬 같은 것도 조금 들을 수 있게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근데 싶습니다. 다들 지금 환자 병원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여행 가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솔직히 병원 말고 두부 스스로 환자 말고도 쉬고 싶습니다. 쉬어야죠. 힘들어. 저 한 달만 쉬게 해주십시오. 한 달만 좀 쉬게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쉬면 뭐 하실 거예요? 여행 가고 싶습니다. 어디로요? 정말 유럽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태어나서. 네. 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환자를 보느라. 근데 유럽 가다가 갑자기 찾는 환자가 나타난대. 돌아와야 돼요 또. 그게 우리 일입니다. 아까 영어 적으셨죠? 뭐라고요? 두 글자로? nurse. 네, 자부심. 네. 네. 뭐 저는 주사실에 있으면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주사에 대한 이런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걸로 인한 포비아가 있는 후배들한테 네. 저의 노하우라든지 스킬을 많이 전파하고 싶고, 그리고 저의 시력이 가지 않는 이상은 네. 열심히
제 스킬을 계속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사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환자들에게 저의 손길을 주고 싶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간호사님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 또 주사 놔봐야 또 네네. 느는 거니까. 우리 또 여기 네 분 계시잖아요. 개인적 연락 나중에 띄워주면 거기 장난 전화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목표 계획이 있다면요? 저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 힘든 곳이긴 한데 계속 여기서 계속 할 수 있으면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 선배님처럼 그런 지역에서 연락 올 수 있을 정도로 연차가 되어서 네, 꾸준히 어, 계속 나라를 하고 위해서, 싶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와우. 당연하죠. 와우. 할 수 있겠다. 파이팅! 당연하죠. 예, 그럼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네 분이 계속 수고를 해주셔야죠. 자,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오늘 특집이 정맥 주사 잘 놓는 간호사분들 모신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정맥 주사란? 일심동체. 꽃.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꽃 하려고 썼는데 간호사에게 정맥 주사란? 일생 일생. 네, 일생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꽃이고 일생이고 그리고 일심동체고 모든 단어가 다 접목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나는 간호사다 나간사 함께 하셨고요. 정맥주사 잘 놓는 분 혹시 계시면 원래 제가 한번 맞아보는 걸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도 되겠죠? 한번 맛을 제가 볼까요? 맛을 괜찮겠습니까? 이 에필로그로? 맛을 볼까요? 저희의 실력을 직접 보셔도 아니 그렇죠. 그러면 제가 환자가 돼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주사 잘 났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들어오세요. 어떤 선생님 하시겠어요? 어떻게 네 분 어떻게 하실래요? 누가 잘 나요? 저희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럴까요? 저 목숨 아니에요? 저도 환자예요. 가위바위보? 그러면- 저 믿습니다. 네 분 다 믿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오기 전까지도 열심히 주사를 놓고 오신 선생님인데 제가 해드릴까요? 하루에 100명 하신다면 이분에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뭐 괜찮은 거죠? 네네네. 아니 원래 이렇게 정맥주사 연습할 때도 개인팔을 놓고 이렇게 하십니까? 옆에 친구들 놓고. 서로 동료들끼리 많이 하죠. 하고 아. 가족들한테도 많이 하고 셀프로도 해요 저희는. 셀프로도 한다고? 네. 그럼 괜찮겠네요. 저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볼게요. 일단 한번 봐요. 네. 제가 일단 환자 테스트 한번 해주시고요. 팔을 놓고 간호사님 해주시고요. 화이팅! 네. 자, 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볼게요. 지었다 자, 골라보시겠어요? 어떤 걸로 하실까요? 뭐 이거 반의 크기가 안 보이는데요? 그 본인이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이것도 랜덤이에요. 네, 랜덤이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얇은 걸로 해주세요. 얇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얇은 걸로. 안 아픈 걸로 와. 이게 또 크기마다 또 아픔이 좀 다르죠, 고통이. 네네. 그렇지만 저희는 고통이 없어요. 잠시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네네. 사랑하는 분을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네네. 사랑하는 사람, 가족, 네. 엄마. 가시고요. 자 들어가도 될까요? 환자분? 똑똑하고 잘하시는데요. 환자분 따끔해요. 똑똑. 네. 괜찮습니까? 네 성공했어요. 뭐요? 끝이에요? 네. 우와! 들어간 줄도 몰랐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계신데요. 여러분! 심장소리 여기까지 들리고 온거 아니에요? 아니요. 와. 네. 역시 주사 잘 넣는 분 맞으시네. 아, 네. 기가 막힙니다. 한번 오시면 제가 비타민 주사라도 한번 예. 처방받아서 어. 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와. 네, 아쉽지만 인정, 해도 인정, 될게요. 인정. 해도 될까요? 네. 오. 네. 오. 이야. 끝나셨어요? 와. 이거 눌러주세요. 네, 와 대박이다. 야, 확실히 이렇게 정맥주사 잘 놓는 간호사 맞네요. 제가 검증했습니다, 여러분. 엔딩을 이렇게 하기 또 처음이다. 주사 맞고 이렇게 하더니. 자, 아무튼 오늘 나간사 나는 간호사다. 정맥주사 잘 놓는 간호사 네 분과 함께했는데요.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 국민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이 네 분을 그리고 전국에 계신 모든 간호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오, 진짜 잘 나오신다. 대박.